세계 기아 문제를 끝내는 거요? 어찌 보면 간단해 보이죠? 그냥 음식을 더 많이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요. 근데 이게 말이죠. 알고 보면 굉장히 복잡한 균형 잡기 게임. 뭐랄까,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은 거랍니다. 28억 명?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2022년에 건강한 식사를 할 돈이 없었던 사람들의 수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이 숫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명확해요. 문제는 음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음식을 살 수 있는 돈, 즉 접근성에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전 세계 인구를 다 먹이고도 남을 만큼 식량을 만드는데 왜 굶주림을 없애는 건 이렇게나 어려운 걸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핵심 질문입니다. 기아 종식이라는 목표 뒤에 어떤 복잡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아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는 건 아닌지부터 짚어보고요. 이 목표 안에 숨어 있는 어떤 긴장 관계는 없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 힘이 되어주는 강력한 아군과 또 반대로 우리를 방해하는 거대한 장벽도 알아볼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균형을 찾을 수 있을지 그 해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단순한 식량 그 이상,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식량 안보라는 개념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식량 안보라고 하면 보통 먹을 게 충분한 거 정도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요, 공식적인 정의를 보면 이게 훨씬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그냥 음식을 구하는 걸 넘어서서 경제적으로도 부담 없이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식량 안보라는 집을 짓는 데는 4개의 튼튼한 기둥이 필요하다고들 합니다. 첫째는 가용성, 그러니까 식량이 충분히 생산되느냐 하는 문제고요. 둘째는 접근성, 사람들이 그 식량을 살 돈이 있느냐 하는 거죠. 셋째는 활용성, 몸에 좋고 영양가 있는 음식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정성, 이 모든 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꾸준히 유지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 4가지가 다 갖춰져야 진짜 식량 안보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좋은 해결책이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낸다면 어떨까요? 좀 아이러니하죠? 지금부터는 바로 그 역설, 그러니까 좋은 의도가 어떻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게 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중에는 소규모 농가의 생산성을 2배로 늘리자는 항목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농업이 더 효율적으로 되면 음식도 많아지고 농부들 소득도 늘어나니 이거야말로 일석이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그 역설이 등장합니다. 제본스의 역설이라는 건데요. 자, 농업 기술이 좋아져서 생산성이 높아졌어요. 그럼 식량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싸지겠죠?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이 사 먹게 됩니다. 결국 효율이 좋아져서 자원을 아낄 줄 알았는데 소비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전체 자원 사용량은 더 늘어나고 환경 부담까지 커지는 거예요. 이걸 반등 효과라고 하는데 기아 문제 해결에서도 이 딜레마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좀 어려운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엔 희망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단순히 굶주림만 없애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들까지 한꺼번에 해결하는 아주 강력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마치 도미노 같아요. 첫 번째 도미노는 바로 빈곤 퇴치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두 번째 도미노, 기아 종식이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충분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건강해지겠죠. 바로 세 번째 도미노, 건강과 웰빙이 따라오는 겁니다. 질병도 줄고 사람들은 더 활기차고 생산적인 삶을 살게 되죠. 이렇게 빈곤, 기아, 건강 문제는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아 문제 하나만 잘 풀어도 엄청난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아군들을 얻게 되는 셈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아주 큰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기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류를 먹여 살리는 것과 자연을 지키는 것, 이 둘 사이의 아주 근본적인 충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19년 한 보고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 세계 식량 시스템은 지구상 6번째 대멸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과학자들이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환경 변화의 한계선, 일종의 레드라인을 설정해 놨어요. 행성적 한계라고 부르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이미 몇 개의 레드라인을 훌쩍 넘어버린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질소 문제, 생물 다양성, 그리고 기후변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도 한참 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농업, 즉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압박은 앞으로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인구는 계속 늘어나니까요. 2050년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이 농사 짓고 가축을 키우는 데 필요할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우리가 음식을 만들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요. 전 세계 배출량의 무려 34%,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굶주리는 사람을 구하려다가 지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정말 심각한 딜레마에 봉착한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해답은 어느 한쪽에만 있지 않습니다. 식량을 만드는 생산 단계와 우리가 식량을 소비하는 소비 단계, 이 양쪽 모두에서 아주 근본적인 변화, 거대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투트랙 전략인 셈인데요. 먼저 생산, 즉 공급 측면에서는요. 땅을 더 파괴하지 않고도 생산량을 늘리는 기술 혁신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물이나 비료를 더 효율적으로 쓴다거나 수확 과정에서 벌어지는 손실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 바로 소비, 즉 수요 측면입니다. 이건 바로 우리들의 역할인데요. 지금보다 채식 위주의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고 무엇보다 음식물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과도한 소비를 멈추는 것도 물론이고요. 결국 우리 식량의 미래는 이 거대한 저울 위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인류의 생존이, 다른 한쪽에는 지구의 건강이 놓여 있죠. 과연 우리는 이 저울을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질문입니다.